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먼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답변은 우리 정수연 책임이나 우리 윤 팀장님 두 분 중에서 적절하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이제 이게 지금 발표하시는 중에 좀 언급이 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체크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역외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역외 이전 방법, 그리고 DPO 지정을 외부 업체에 할 수 있는지, 어떤 업체가 가능한지, 조건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EU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EU 밖으로 역외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안전조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신 이후에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에 있는 적정성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기업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 표준계약 조항을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라는 그 계약을 따라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BCR을 받으신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하나 공유를 드릴 터인데요. 자, 이게 좀 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GDPR 대응 지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GDPR 소개에 이 왼쪽 맨 하단에 개인정보 역외 이전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역외 이전에 대한 흐름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본인께서 EA 외로 보내시는 건지 EA 내로 보내시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 지금 프라이버시 쉴드가 무효화됐지만 아직까지는 프라이버시 쉴드로 가지고 개인정보를 이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요거 매핑도를 보시고서 가능한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 건지를 확인하시고, 더불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적정성 결정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간의 협의다 보니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좀 혜택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SCC라는 계약서입니다. EU 내에 있는 컨트롤러가 EU 밖에 있는 컨트롤러에게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하기 위해서 맺는 계약이 하나가 있고, EU 내에 있는 컨트롤러가 EU 밖에 있는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 맺을 수 있는 계약. 그래서 두 건이 되어 있고요. BCR은 기업이 적정성 결정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R은 그 기업이 개인정보 관련 정책이 있는지, 그 정책에 따라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는 BCR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DPO 부분은, DPO는 내부에 계시든 외부에 계시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DPO의 그 분의 역량만 되시면 되는데요. DPO 역량 관련해서는 저희 자료실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실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DPO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182페이지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이시죠? 이거 파일 받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DPO라는 분이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법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이사회든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진 라인과 다이렉트하게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하시다면 그분의 위치는 회사 내에 계시던 회사 밖에 계시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 계시면 그분은 어떠한 기업 내의 압력이나 압박에 의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시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독립적인 분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하셔야 된다, 좀 더 제3자로서 더 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압박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DPO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회사 내 직원이 이 DPO를 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직원이 뭐 솔직히 잘 아시면 조직 안에서 어떻게 대표한테 이렇게 잘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외부에서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외부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외부 로펌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간혹 그 DPO, 한국에서는 CPO 분이 DPO를 겸임하고 계신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 DPO 임명과 관련해서 이후에 있는 감독기구로부터 이분이 정말 그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나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감독기구로부터 질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물론 이분이 우리 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 내지는 내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원이나 뭐 여건의 조정을 드렸고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그분의 전문 역량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이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이거 앞에 나온 내용일 수도 있는데, GDPR 대상 업체, 그리고 DPO 대상 업체, 그리고 본사와의 정보 교환, 업체 및 인사 정보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면 GDPR은 적용 범위가 GDPR 3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국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EU 내 설립된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 외에 EU 밖에서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더불어서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가 행하는 어떤 특정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EU 내의 사무실이나 사무소나 그 회사가 있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EU 내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GDPR의 적용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O 지정은 DPO의 지정도 관련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DPO가 필수적으로 지정이 되셔야 되는 부분은 정보 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그리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기업이나 민감 정보나 범죄 정보를 민감 정보나 범죄 정보에 대한 대규모의 처리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기관은 더불어서 DPO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는 말씀을 드릴 때 DPO를 임명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GDPR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업의 첫 단계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DPO 지정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사업을 하시면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라는 거, 그리고 정기적이라는 거에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건도 대규모라고 보실 수도 있고 10,000건을 대규모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가급적 DPO를 임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전반적인 사안 관련해서도 문의 주신 부분인데, 이건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데이터 프로세서 범위, 그리고 동의서 징구 대상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러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을 때 그러면 파기는 언제 할 것인지, 그 목적이 도래하면 즉시 파기가 되잖아요. 이 전반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그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이 컨트롤러라고 하면, 이 프로세서는 컨트롤러가 세팅해 놓은 이 정책, 이 목적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프로세서는 반드시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컨트롤러가 세팅한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컨트롤러는 프로세서와 꼭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답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사전 질문 주신 내용 분이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우리 검수창에 올려주셨는데, 네. 자, 보면 보통 데이터 프로세서와 계약할 때 데이터 보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 회사 IT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 서버나 인터넷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담당자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개인정보 처리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슈 발생 시 회사 서버에 접속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에 접속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데이터의 어떤 그 처리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이쪽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외주 업체가 아니라 그 해당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다른 업체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뭐 하신 것처럼 서버나 인터넷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먼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고, 그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줘야겠죠. 그럼 그거는 당연히 또 계약서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도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이제 답변이 된 걸로 보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GDPR 적정성 결정 전후에 유의사항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별 기업 유의사항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적정성 결정은 EU 집행위에서 판단하건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역외이전 수단이라고 이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런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해당 기준 법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들은 적어도 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가 개런티하는 어떤 추가적인 안전조치 없이 해당국으로 EU에서 주는 개인정보가 해당국으로 넘어갔을 때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적정성 결정이기 때문에 SCC가 BCR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레이 에리어를 포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SCC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EU 내의 프로세서가 아니 컨트롤러가 계셔야지만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가 되다 보니 EU 현지에 컨트롤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SCC를 맺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백, 그리고 SCC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다시 재체결을 하셔야 돼요. 이 계약을 재체결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절감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적정성 결정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결정이고 이게 한 번 맺어진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EU 집행위에서 최소 4년 이내에 재검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시대 변화에 따라서 법도 개정이 될 것이고 환경도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을 함에 있어서 이슈 발생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덜 느끼실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빨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적성성 결정을 빨리 받아주는 게 우리 기업으로서는 좀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겠네요. 좀 추가적으로 하나 좀 들 말씀은요. 적정성 결정은 이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것들을 정부가 개런티한다고 정산 책임이 설명해 준 것이고요. 사실은 그 GDPR에 나와 있는 다른 조항들,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라든지 기업의 책임성 확보 준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그 유념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자,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동의 관련해서 제가 네네.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리면요. 동의를 개인정보 처리에 적법한 처리를 동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동의서의 증거 대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질문을 구체화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주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동의이신 건지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창 통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회사에서 헤드헌팅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넘어갔네. 네,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특정 계약금은 없습니다. 채용이 실제로 진행된 케이스에 한해 건당으로 금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원층 업체와 공동 컨트롤러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하신 내용이 좀 여기는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질문 주신 분은 아까 안내해드린 이메일로 메일을 좀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한 기업에서 근태 관리를 지무로로 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동의를 받았는데도 이슈가 된 게 맞는지, 아니면 지문을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인지.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후루룩 넘어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건데 다시 아까 차례를 말씀을 드리면 해당 기업은 이제 지문 정보로 근태 관리를 했는데 이 감독기구가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동의는 어떻게 구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직원의 대다수가 지문 정보를 근태 관리용으로 한다라고 인폼을 받은 적도 더불어서 동의를 한 적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이 지문이라는 민감한 생체 정보를 어떠한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폼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지문 정보는 선택 정보였고 그거 앞서서 다른 물리적 보완 조치가 있었고 지문 정보는 선택적으로 동의를 구했고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거짓 진술을 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기구에서 판단은 하물며 그 정보 주체인 직원이 동의를 했다고 한들 과연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동의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의였을까? 이 동의를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을 충분한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원래 사업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동의를 한 거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원과 고용주 간의 동의라고 하면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터인데 이걸 명백하게 GDPR에서 요구한 수준의 동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일단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적법한 처리의 적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 답변이 관계상 되셨을까요? 마지막,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면 교육과정이 있고 GDPR 관련해서 7종의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기업들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동영상으로 뭐 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현지에서 그런 교육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가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육이 어려워서 이제 동영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마련이 되면 이후에 제가 아까 다시 화면을 공유를 한 번 더 할게요.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보시기가 어려우신데요. 저희가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이 자료실을 통해서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한 교육당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EDPB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EDPB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은 EU에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합의하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시 정도로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하여서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서 한 교육당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실 거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뭐 그 계획이 언제쯤 뭐 우리 기업들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한 11월 중에는 업로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올해 기획하고 말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이 컨설팅을 또 선별을 해서 지금 뭐 15개, 16개 기업을 하고 있고 2021년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3에서 5월경. 그럼 이건 지금 우리 업체들이 언제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업체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년도 계획은 아직 뭐 언제쯤 한다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올해나 작년도 보면 아마 상반기 중에 뭐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모집 공고를 저희가 낼 거고요. 올해는 조금 늦었긴 합니다만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모집 공고를 내년에 낼 건데 이제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 뭐 국내 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뭐 신문 지상이라든지 저희 웹사이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유럽 대상이라면 그쪽 뭐 예를 들어서 뭐 KB라든지 그쪽 무협회라든지 뭐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쪽에 또 공고를 내서 아실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기업에서 내야 되는 비용은 뭐 전혀 없고요. 전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컨설팅 비용은 로펌이랑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지원 대상은 대기업보다는 이제 영세 중소기업 쪽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GDPR에 대한 규제 준수 역량을 쌓을 수 없거나 힘든 그런 기업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뭐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가지고 Q&A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안내된 메일로 또 질문을 해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 두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저희 무역협회에서 좋은 또 웨비나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